안녕하세요. 최재식입니다. 은퇴 변화관리 네 번째 강의입니다. 네 번째 퇴직 준비는 꿈의 미래를 향해 도전을 시작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비상. 은퇴는 새로운 비상입니다. 이제야말로 진정한 자신의 모습, 참나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꿈의 미래를 향해서 도전을 시작합시다. 확 뚫린 자유의 공간, 그것이 주는 느낌이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인생의 시간은 어느 시간이든 소중하고 평등하다,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낯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시작은 희망과 설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반기기도 하죠. 시작은 가능성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에 호기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 시작은 새로운 어떤 약속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힘겨워하기도 하고, 시작은 새로운 환경과의 만남이다.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시작은 복잡한 감정을 불러오죠. 그러나 우리는 비전을 정립했고, 자기 개발을 했고, 이제 은퇴를 가로막는 장벽도 제거했습니다. 이제 내 안에서 불어오는 기분 좋은 설렘을 따라서 인생을 서핑하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긍정 마인드로 미래를 열어가야 되겠습니다. 틀림없이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비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죠.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죠. 꿈의 미래를 찾아서 도전할 때는 실패라는 것을 머리에 떠올리지 말고 항상 성공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서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믿음이 가장 값진 무기란다 라는 말과 함께 돌팔매질로 정확히 골리앗의 정수리를 향해서 던져서 명중을 시켰고, 그 결과 거대한 골리앗이 넘어졌습니다. 곤두박질 쳤죠. 다윗의 믿음은 칼이나 방패보다 강했죠. 자, 믿음이 가장 값진 무기입니다. 만약에 혹시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 마인드로 미래를 열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작은 성공 스토리들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꿈의 미래를 찾아가는 과정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지루한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큰 비전 향해서 계속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전 달성 여정에서 가시적인 작은 성공 스토리를 만든다면 훨씬 더 자신감과 신념을 가지고 비전 앞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산 저 산 오르다 보면 산에 자신이 붙어서 아주 높은 산을 등정할 수 있게 되듯이, 위대한 어떤 성공의 어머니는 지금 자신이 이룬 작은 성공 스토리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작은 성공 스토리 몇 개를 달성했다고 너무 일찍 자축을 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하죠. 도전의 속도를 늦추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정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은퇴 모드에
친숙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 2막에서는 의존보다는 독립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돌멩이가 항아리 위에 떨어져도 항아리의 불행이고, 항아리가 돌멩이 위에 떨어져도 역시 항아리의 불행이다. 이유야 어쨌든 항아리의 불행이다. 자, 우리들을 사회가 퇴직을 시켰던, 우리 스스로 퇴직을 했던, 퇴직으로서 발생되는 문제는 다 우리의 책임일 수밖에 없는 거죠. 퇴직 후에는 모든 일들이 고스란히 본인의 몫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일들을 새롭게 배우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퇴는 버림받게 된 것이 아니라 관계망이 바뀐 것에 불과하죠. 어느 시기든 친숙해지기만 하면 그것에 알맞는 즐거움이 있다고 하네요. 왜 이렇게 음수 갔어요? 자, 인생 2막에는 어떤 걸 더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덜 하면서 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은퇴하면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우니까 좀 덜 벌어서 좀 덜 쓰고 이렇게 살면 될 것 같고, 바쁘게 서두를 일도 적어지고 책임도 의무도 줄어드는 거죠. 반면에 이런 단순함의 자유를 즐길 수 있는 여유는 늘어납니다. 쓸데없이 복잡한 것은 노년을 짜증스럽게 하죠. 과한 욕심 버리고 심플하게 살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노년의 자존감은 어떤 욕심보다는 사랑, 협력, 배려, 나눔, 이런 가치로 채워나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법정 스님의 유명한 말이 있죠. 연잎은 감당할 만한 빗방울만 씻고 있다가 그 이상이 되면 미련 없이 버린다고 했습니다. 자, 물질보다는 삶의 의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돈으로 즐기면서 이렇게 살 경우에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흐른다고 하네요. 진정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가치가 노년에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니까 예, 나이 들면 노년에는 그런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하네요. 자, 정말 중요했던 것은 어쩌면 돈이 아니었는지 모른다. 이런 뒤늦은 후회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말, SNS에 많이 돌아다녔죠.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하지만 지금 병들어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정말 자부심을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없어진다는 것을 깨닫는다. 느낀 바가 있죠. 그래서 노년에는 지갑에 돈을 채우는 것보다 마음속에 지혜를 채우는데 더 친숙해져야 한다. 그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은퇴 후 이막에는 논리보다는 공감 가는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흔히 나이 들어서 나이 들면서 점점 외톨이가 되어간다 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족들이나 이웃한테 논리적으로 꼬치꼬치 따지는 거지. 내 생각이 옳다 하고 심해지면 잔소리를 늘어놓고 그것이 쌓이면 감정의 앙금이 생기고
점점 더 그래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노년에는 논리적인 주장보다 공감 가는 스토리로 소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수환, 추기경조차도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70년이나 걸렸다 할 정도로 가슴으로 공감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인생 2막에는 진지함보다는 여유로운 삶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여백을 두라. 분초 단위의 팍팍한 삶, 여유가 있는, 분초 단위 팍팍한 삶보다 여유가 있는 삶이 노년에는 어울릴 겁니다. 그죠? 웃어주는 여유. 안 웃어주시는 남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여유.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들어주는 여유. 책을 읽고 사색하는 여유. 가슴으로 사랑하는 여유가 인생 2막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세월 흘러 이 나이 되었는데 남은 거라고 내 그림자뿐. 뭐 그리 큰 걸 남기려는 것 아니다. 아름다움 그것이면 충분하다. 아름다운 그림자만 남기고 떠나는 여유 멋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누구의 시가 아니고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본 겁니다. 괜찮죠? 자, 태평양에 떨어지는 비는 온종일 떨어져도 흔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햇살 좋은 날 정발시켜서 구름으로 날려보내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여유로운 삶이 중요하죠. 다음은 경쟁보다는 조화로운 삶. 자, 감당할 수 없는 욕망. 남을 착취해서 얻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만들고 부를 쌓으려고만 하는 노년은 가망이 없죠. 경쟁적으로 돈 잘 버는 이런 노년보다는 어떤 공감하는 스토리로 이 얘기를 나누는 노년의 이미지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묘하게 어떤 기분 좋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노년이라면 성공적 노년이 아닐까요? 뭐 저는 아직 거기까지 다다르지는 못했지만, 은퇴하면 많은 것을 내려놓고 어울려 사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경쟁만 하다가는 어항을 뛰쳐나온 물고기처럼 숨을 헐떡대다가 결국 죽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젊었을 때는 햇볕만 쬐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하지만 나이 들면 가끔 좀 비도 맞아가면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노년의 위기에 대한 새로운 해법. 제가 4가지의 가치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노년에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도덕적 교훈으로 노인들이 공경받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이런 차원으로서 따뜻한 가슴과 열정을 가지고 어떤 산재한 이런 사회적인 위기를 해결하려는 노년의 리더십. 그래야 노년이 공경받고 인생 2막이 행복해지는 거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윤리성입니다. 은퇴자에 대한 공경은 노년의 윤리의식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최형국 선생이 얘기를 했는데 노인들이란 저 모양이다. 절대 노인 세대를 봐주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어떤 삶이 노년의 윤리적인 삶이냐. 그냥 쉽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덜 치사하고 덜 비겁하고 남 기죽이거나 깔아뭉개는 짓 안 하고 남 해코지 안 하고 그것만 하고 살아도 인생은 살만하다고 했거든요. 이게 노년의 윤리성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창의성이 또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년의 위기 사슬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의성을 발휘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틔우고 노년의 브랜드 파워를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죠. 강한 열망을 가진 노년이 때로는 젊은이들을 앞지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다음은 행복이라는 이런 가치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것만 갖추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항상 행복은 저만큼 있다는 얘기가 있죠. 마음 가는 일에 열정 쏟아붓기, 색깔대로 살아보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년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은퇴 관리는 노후 관리가 아니라 노전 관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기에 차근차근 준비해서 점진적으로 은퇴하는 것이 현명한 퇴장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소리 없이 다가오는 고령화 지진. 호모 헌드레더, 인생 100세 시대 아닙니까? 누가 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주겠습니까? 뜨거운 열망과 강력한 실행력으로 성공적 노년을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